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시간입니다. 서동철 기자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첫 소식 무엇인가요? 네, 각 정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한 방법의 하나로 이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심번호에 대해서 좀 자세히 풀어볼까 하는데요. 우선 안심번호라는 것은요, 실제 개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이동통신 사업자의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번호를 말하는데요. 이 번호는 050으로 시작하는 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돼 지금도 택배 서비스나 중고 물품 거래 등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. 이 안심번호를 각 정당들이 이번 총선 여론조사에서 도입한다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네, 각 정당들이 이 안심번호를 받으면 이 번호로 통화를 해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죠.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제기되는 단점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내용은 박선화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현재 지적되고 있는 안심번호 공천제의 몇 가지 허점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. 먼저 주소 불일치 경우인데요. 그 전에 시청자 대부분께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그때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.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선 계약서에 주민번호와 이름 그리고 주소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 그런데 개통 후 사는 곳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. 바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 즉, 각 당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상의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주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두 번째가 휴대전화 가입자와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역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.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사용은 그 딸이 하는 경우, 아들 명의로 개통 후 아버지가 사용하는 경우 등 가입자와 실소유주가 다른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심번호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은 휴대전화가 없는 노년층 또는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또한 최근 발신번호 출처를 알 수 있는 앱이 보급되면서 선거 여론조사임을 한 유권자가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는 등 안심번호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 안심번호 여론조사 이번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죠. 네. 이렇게 예상되는 장단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정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측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측은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 나온 발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찬성 측의 한 의원은 일부 문제가 예견된다고 하지 말자는 것은 상향식 공천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.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측의 한 의원은 여론조사는 공천을 위한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첫 시행이라 이런 논란과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 벌써부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박선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, 답은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안심번호 공천제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상위 1, 2위를 기록한 예비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. 가장 투명해야 할 여론조사 샘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유령 당원, 이중 등재, 주소 불일치 등의 샘플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. 민주주의 선거가 담고 있는 비밀, 보통, 직접 평등의 정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. 때문에 선거 후 결과에 승복 못하는 선거 불복이라든지 예비 후보자의 송사도 예견되고 있습니다. 안심번호 공천제 과연 기우일까요?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일까요? 선거를 준비하는 각 당과 예비 후보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첫 시행이니만큼 이런 예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유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결국 유불리는 이 정치 신인과 기존 정치인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일단 휴대폰을 통한 여론조사임을 감안해 보면 젊은 층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정치 신인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고요. 반대로 아무리 휴대폰을 통해서라도 대중적 인지도가 없는 정치 신인들에게 큰 플러스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. 네, 결국 결과가 나와 봐야 이 유불리를 논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대해 들어봤고요. 서동철 기자, 박선화 기자 수고했습니다.